일본 도쿄 시내 한 편의점 입구가 뻥 뚫리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 주차를 하려다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쿄 번화가에서는 87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30대 엄마와 3살 딸이 숨지고 보행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次同じような加害者、同じような被害者や遺族を生まないためには自分たちに一人一人に何がで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ぜひ考えていただきたい。 보행자를 발견한 차량이 멈춰섭니다. 긴 막대기로 가속 페달을 누르고 있었지만 경고음이 울리며 가속이 억제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차량 대부분에 장착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일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00% 防げるも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ので、万が一、誤った誤操作をしたときに補助的に助けてくれる装置だと。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고령자는 별도의 운전 강습을 수강하거나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모두 부수며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사방으로 날아오는 파편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 차량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앞서가던 차량 8대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첫 사고가 난 곳에서 400m가량 더 달린 뒤에야 가까스로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진짜 무슨 전쟁 나듯이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는데 막 전속력으로 막 달려오는 장면을 봐가지고 너무 놀랐었어요.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인근에서 SUV 차량이 행인과 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치신 분들은 또 많이 다치셔가지고 차량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사고 차량을 몬 건 79살 남성 고령 운전자입니다. 음주나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차량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도 국가수에 의뢰를 해봐야 되고요.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합니다. 경찰이 갓길로 유도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7km를 역주행했습니다. 트럭이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5층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3건의 교통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70살 이상이 되면 위기에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시야각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인적 피해가 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기준 3만 건이 넘습니다.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24%가량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10년 새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이 추세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6년에 26% 가까이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더해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 취업자 수가 23%나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10만 원가량을 주는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10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10만 원 준다 그래갖고 그 운전하시던 분이 반납을 할 일은 없는 거고 안 하시던 분이면 반납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별 의미가 있나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거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우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늦고 그 잘 맞지 않고 또 무슨 물건을 운반한다 해도 버스에 실을 수가 없고 이래서 나이가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고령 운전 규제 조치를 참고할 만한데요. 일본은 2017년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고령자들이 이 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대개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 정부도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에 앞서 고령층을 위한 교통 대책과 함께 정기 적성 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